이제 조선일보도 위기를 느꼈나 봅니다. 윤석열을 이 정도로 탈탈 털 줄은 몰랐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게 순리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수 여당의 힘이 줄어들면 조중동 같은 언론도 힘이 줄어듭니다. 보수가 잘 돼야 먹고 사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총선이나 대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언론사들입니다. 언론 개혁과 구조 개편에 대해서 현 언론들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려면 수개월이 걸리겠지만 오늘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이 정도만 언급을 해두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윤석열 지지율이 계속해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거 참패 당시까지만 해도 보수 언론들과 국힘이 그렇게 정신을 차린다거나 위기를 느낀다는 게 보이지 않았는데 지지율까지 연일 떨어지니 뭔가 위기를 느끼고 있긴 한가 봅니다. 국힘 내부적으로 김기현 체제는 여전히 유지되지만 반윤뿐 아니라 친윤 의원들 사이에서 윤석열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고 이제는 조선일보까지 윤석열을 탈탈 털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칼럼과 사설을 통해 윤석열을 향한 날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하나같이 재밌습니다. 우선 지난 18일 우리 국민은 오만을 가장 싫어한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이 칼럼의 취지는 매우 명확합니다. 보궐선거 패배의 원인과 총평을 정부의 국정기조에 대한 민심의 경고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대놓고 윤석열한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선거 결과나 여론조사 결과 데이터만 분석해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중산층과 2030 세대, 중도층 모두가 완벽하게 윤석열한테 등을 돌렸습니다. 무당층 지지가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무당층은 대부분이 민주당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직장인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했다는 것도 볼만한 구도죠.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에 분노하고 있다는 게 가장 직접적으로 표출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국정 운영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 운영을 할 의지가 있는지 나라를 잘 살게 만들 의지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나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란 일을 아예 안 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민심이 어떤지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음에도 끝까지 모르쇠 하는 모습이 역겹기까지 하고 민생을 어떻게 책임지고 보듬어줘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아예 모릅니다. 제가 윤석열을 역량 부족이 아니라 사회성 부족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국민들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둔 공무원에 불과한데 마치 본인이 왕인 것처럼 수직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또한 국민들의 반감을 삽니다. 요즘 국민들은 80년대와 인식이 매우 다릅니다. 어디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는 주제에 일을 그따위로 하냐고 생각하는 국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국정 운영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추월한 것이겠죠. 심지어 본인이 정치 초짜임을 알고 있음에도 경력자들한테 배워야겠다는 자세조차 없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고집을 전혀 꺾을 생각조차 안 하기 때문에 불통이라는 말까지 듣습니다. 불통의 오만함까지 가득 찼으니 이런 사람은 인간적으로도 멀리하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국정 운영의 기본은 경제가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당장 경제가 폭망하고 있어도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경제 상황을 보고 본인한테 유리하게 괜찮다고 변명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신경조차 안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쟁 중인 다른 나라에 수조 원씩 지원을 한다고 하고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와중에 국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참사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신경조차 안 씁니다. 이런 인간을 무슨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대통령을 넘어서 인간으로도 취급하기 싫다는 게 현재 우리 국민들 정서입니다. 경제부터 기반이 다져져야 민생과 안보 모두가 안정적일 수 있는데 미필이라 그런지 안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전혀 모르는 자가 늘 입만 살았습니다. 이념만 강조하고 미국과 일본한테 납작 엎드리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이런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이완용도 용서할 수 없는 최악의 인간이지만 적어도 이완용, 이 인간은 최악의 매국노라는 본인 이름이라도 남겼지. 윤석열은 어디 이름이라도 남기겠습니까? 지금 시대의 과거의 아픔을 자발적으로 재현하려는 인간이 나오다니 교과서 부록에 실려도 과분할 정도로 최악이고 부끄러운 인간입니다. 1년 반 동안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1년 반 동안 말과 행동 모든 게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할 거면 뭐하러 용산으로 이전했는지부터 묻고 싶습니다. 민심을 살피지 않고 야당뿐 아니라 심지어 여권 내에서도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이럴 거면 왜 용산으로 갔냐 이겁니다. 당장 용산으로 이전한 이유도 소통을 내세운 것에 따른 거였는데 정작 소통을 안 합니다. 이제는 여당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데 이것만큼 괘씸한 직무유기가 어딨으며 이 정도면 우리 혈세를 반환하라는 배상 판결이 나와도 시원치 않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지시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부터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했던 건데 정작 국힘 지도부도 그대로 야당을 안 만나는 자세도 그대로 이제는 얼굴도 꼴보기 싫을 정도입니다.
여당 임명직 당직자들이 줄줄이 사퇴했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직자들 이름을 전부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국민들은 당직자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들이 사퇴하든 말든 뭐가 달라지냐 이겁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이런 표현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59분 대통령이라는 것인데요. 1시간을 회의하면 윤석열이 59분 동안 혼자 떠든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잘났길래 본인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 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현명한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인간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사회성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젠 단순히 사람으로서 평가해도 최악인 인간이 대체 뭘 믿고 그리 자신감이 넘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나올 때 윤석열이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제왕적 대통령 안 하려고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간다고 했던 게 윤석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박정희 전두환을 능가할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개탄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집무실 이전에 왜 집착한 건가요? 혹시 양평 카르텔처럼 집무실 이전에 참여한 업체들하고 카르텔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양평 고속도로에 이어서 해당 고속도로 위에 있는 휴게소가 윤석열과 연결되어 있다는 일명 윤석열 휴게소 게이트가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전수조사해 봐야 할 겁니다. 윤석열의 국정 운영은 특징이 있습니다. 방향은 옳지만 과정과 태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애초에 방향도 잘못됐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대통령실이나 외교부, 그리고 윤석열 스스로도 외교 순방 이후에 단 한 번도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습니다. 성과 브리핑은 물론이고 보고도 한 번조차 없었습니다. 이건 본인들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브리핑할 만한 성과조차 없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해외만 나갔다 하면 논란을 터뜨리고 국익을 그렇게 입이 닳도록 얘기하더니 그게 우리나라 국익이 아니라 일본을 위한 국익이었나 보죠. 오염수 방류, 일본의 표기 인정, 이게 우리나라 국익은 아니지 않나요? 국힘도 이제 자신들의 운명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힘혁신위원장 인선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일명 소장파 의원들이 메시지를 연달아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인사 실패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하라 이겁니다. 보수 지역 프레임은 이미 끝났습니다. 전통 보수 지역에서도 윤석열 지지율이 빠지고 있거든요. 국힘 내부에서도 연일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이유는 국힘도 표를 먹고 사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를 받지 못하면 정치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윤석열이 하라는 대로 하면 정치 인생이 끝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어느 누가 윤석열하고 혈연관계가 아닌 이상 윤석열과 함께 떠내려가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없을 겁니다. 국힘 내부에서 총선 직전에라도 분명 반발이 있을 것이고 김기현 체제 없이 총선을 치르게 될 겁니다. 공천이 안 된다면 신당을 창당하겠죠. 이미 신당 창당과 관련된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국힘과 윤석열 프레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보다 훨씬 낫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이준석, 나경원 모두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윤석열보다 정치 경력이 확실하게 많고 윤석열보다 똑똑하며 윤석열보다 정치적 싸움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 맞습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 국힘, 신당 벌써 이렇게 세 갈래로 나뉘는데 민주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윤석열은 퇴임 이후 국힘한테도 심판을 받아야 할 판인데요.